첫 번째 질문하도록. 자, 자, 몽실언니, 우리 수근이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몽실이었다면은 갑자기 밀양댁을 따라서 새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면 몽실이처럼 다시 이모와 같이, 고모와 같이 정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것 같나요? 저는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밀양댁을 이제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아빠는 살아있는데 또 아빠를 버린 셈이 되었고 또 이제 새아버지는 저를 때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그 뭐 새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있었다라면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좀 구박을 받고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멍실이었다면은 이제 후반에 나오는 국군과 북한군 중 어느 쪽에서 이제 주로 넘어가가지고 편이 될 것 같나요? 저였다면 북한군 쪽에서 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서울을 처음 탈환당했을 때 이제 북한이 이길 거라고 거의 이제 부산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북한이 이기겠구나 하고 전념하고 그냥 북한 쪽에 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한 편을 든다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게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쨌든 어느 한 편만을 너무 들었을 때는 나중에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몽실언니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 이 책은 그 분단문학이라고 분단문학. 왜 이 책을 분단문학이라고 하는 것 같아? 6.25 전쟁에 대해서 다뤄서 6.25 전쟁에 대해서 다뤄서 그래서 분단문학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 이제 쓰는 전쟁 문학이기도 하고 분단 문학이기도 하고 해서 이 책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그 전까지는 어린이 책에 이렇게 분단의 상황들을 다루지 않았었는데 요 권정 선생님이 이 분단의 상황을 다룬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또 이렇게 의미가 있는 책이고 스테디셀러 스테디셀러가 뭐야? 스테디셀러요?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테디셀러가 있는데 스테디셀러. 어, 잘 모르겠는데 추측해보자면 뭔가 베스트셀러는 베스트셀러는 가장 잘 팔린 책? 그 베스트셀러는 특정한 시기에 아주 잘 팔리는 책을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사라졌는데? 뭔지 알 것 같아. 왜 선생님 사라졌지? 지금 선생님 안 보이지? 네, 잠깐만. 카메라가 이상해졌어. 어, 됐다. 보여요. 어, 안 보이는데요? 역시 보이네요. 망조가 움직이네. 그 스테디셀러는 꾸준히 팔리는 책. 꾸준히 아, 팔리는 책 스테디셀러에서 이 몽실원이라는 책이 매해 이제 꾸준히 팔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권정세 선생님의 이 몽실원이라는 책이 해방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뭐 70년대 정도까지 어떤 그런 상황들. 근데 특히 이제 그 집약돼 있는 시기가 전쟁의 어떤 그런 그 전후의 어떤 그런 시기들이 더 이제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몽실이라는 한 어린 소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시대의 아픔들,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실원이라는 책을 우리 수은이가 읽은 전체적인 소감, 느낌, 평 어땠어? 일단 살짝 마지막 부분에서 음,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감동스럽고요, 이제. 음, 어쨌든 결국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 살짝 옛날에 읽은 거라서 음,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그 시아버지 댁에 갔다가 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응, 난남이랑, 아니, 난남이? 응, 그걸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때리면서 씹어가지고 뭐 이상한 죽 해주고 그런 응, 장면을 봐서 너무 이제, 네, 감동스럽고요. 또 응. 이제 결국 부산까지 왔다가 자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국기를 자꾸 바꾸는 그런 거에서 또 감동을 받았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적인 부분이 많은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근이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수근이가 갖고 있는 책이 혹시 어떤 책이야? 선생님이 책 갖고 있는데. 수근이 그 책 갖고 있어? 그래, 알겠습니다. 이게 판이 여러 판 나와가지고 쪽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근이가 지금 이렇게 난남이 얘기했는데, 난남이는 네, 어떤 존재야? 나남이요? 음, 어릴 때 좀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되고 음, 살짝 이제 처음에는 살짝 몽실이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 짐 같았는데 이제 음, 그래도 동생 같으니까 이제 데리고 다녀야 되는 존재. 음. 자, 여기 보면 그 인물도가 좀 복잡하지. 자, 네, 몽실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몽실이의 그 친아버지가 네, 누구야? 정아버지. 정씨, 정씨지, 정씨. 네, 그 다음에 새아버지, 뭐 김, 또는 의부라고 하지, 의부라고 하는데 새아버지라고 하고 의부, 이 의자가 거짓의, 가짜의야, 가짜 아버지 뭐 이런 뜻인데 새아버지를 의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아버지가 누구? 김씨, 김주사, 김주사. 이 주사라는 거는 뭐 이름이 아니고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뭐 직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보통 뭐 사장님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신분 이상을 좀 이렇게 높여 부르는 어떤 그런 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 요 김주사에게 그 엄마가 이제 새로 이제 시집을 갔다고 해야 되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네? 친어머니가 밀양댁. 밀양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새어머니가 또 있지. 네, 누구? 북촌댁. 북촌댁. 그래서 몽실이는 이 정씨와 밀양댁 사이에서 몽실이는 정씨 플러스 밀양댁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반면 누구는 난남이는 난남이들은 아빠랑 어, 새어머니? 정씨 친아버지 플러스 누구? 새어머니. 북촌댁 사이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몽실이하고 난남이의 관계는 남남? 남남이야? 남남은 아니고 반만 가족. 누가 똑같아? 아빠. 아빠가 똑같고 엄마가 다르지. 그래서 그걸 네. 뭐 이복 형제라고 그래. 이 이복 형제. 이자가 다른 이자야. 이 복자가 배복자야. 그래서 배 다른 형제. 다른 말로는 배 다른 형제라고 그래. 아, 우리가 엄마가 이 뱃속에서 우리 엄마 뱃속에 있다 태어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배다른 형제라고 하는 이복 자매, 이복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영득인가? 네, 영득이. 영득이하고 영순이? 맞나? 그럴걸요? 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득이 영순이는 그, 김주사랑 김주사 플러스 밀양댁. 밀양대. 이거 그러면 이 몽실이하고 누구는 영득이 영순이는 뭐 같은 거야?
엄마. 엄마가 갖고 아빠가 다른 거지. 요걸 보고 이제 네. 씨다른 형제, 이부 형제라고 이부 형제. 이 부가 아비 음. 부자에 서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다 해서 이부 형제 그리고 씨다른 씨다른 형제라고 얘기해요. 이 아, 씨, 그 씨라고 해서 이제 남자의 몸에 이제 정자를 이제 우리가 보통 씨에 그 비유해 가지고 이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다른 형제, 씨 다른 형제에서 영수 그러면 난남이하고 영득 영순이는 어떤 관계일까? 안남이하고 영득이 영순이는, 난남이하고 영득 영순이는 어, 어, 남 아니에요? 어? 남인가? 그렇지. 난남이하고 영득 영순이는 그냥 남남의 남남.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야. 핏줄이 전혀 연결되지 않아. 다만 누굴 통해서 몽실이를 통해서 연결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몽실이라는 누나, 언니가 같은 사이야. 남남인데. 이해가 가? 네. 관계가 조금 복잡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요 난남이에 대해서 승훈이가 특별히 이제 각별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왜 난남이에 대해서 특히 몽실이가 또 각별했어? 남남이랑 몽실이가 그 엄마랑 아빠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떠나보내고, 응. 떠나보내고는 좀 안 돼. 어쨌든 좀 떨어지고 나서도 둘이 같이 다녀서. 어. 그래서 요 북촌댁이 먼저 또 이렇게 죽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난남이는 몽실이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몽실 입장에선 더 각별한 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들. 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이 큰 거에 대한 난남이에 대한 어떤 그런 가여운 마음, 애처로운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이제 컸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남이에 대해서 요 이야기에서는 또 어떻게 나와? 이 이야기 스토리상에서 난남이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난남이는 어떻게 돼? 남남이 죽지 않나요? 응? 아닌가? 남남이 뭐더라? 너가 난남이 나중에 저기 한다고 그랬잖아. 278쪽 볼까? 스님 책으로는 278쪽인데 이 책으로는 몇 쪽, 쪽수가 거의 비슷할지 모르겠네. 네. 남남이 아, 죽었? 278쪽에 보면 승훈이가 거기 그 편지가 나오는데 너는 어떻게 돼 있어? 편지가 나와? 아니면 뭐 다른 게 나와? 그냥 글이 나와요. 글이 나와? 읽어봐. 처음부터요? 응. 아버지를 두고 오로지 먹을 것을 위해 새로운 남편을 찾아갔던 어머니, 공실은 가엾은 북촌댁을 그려보았다. 어머니는 아니네. 남남이를, 쌤하고 다르구나. 그 23단원 가파른 고갯글이라는 챕터 찾을 수 있어? 네, 거기에서 한 두 쪽 정도 넘기면 편지가 나와, 네. 편지가. 영순이가 몽실이한테 보낸 찾았어요. 편지가. 어? 찾았어요. 찾았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몽실 언니, 언니 그동안 몸성이 계셨어요?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가버리고 벌써 가을이 깊었군요. 언니, 몽실 언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우리 언니. 언니 얼굴 못 배운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형부랑 기덕이, 기복이 모두 무사하겠지요? 이곳 저희들도 모두 잘 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도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가을 거지도 다 했습니다. 난남이 병세는 어떤지요? 한번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난남이가 불쌍해요. 어서 완쾌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빌고 있습니다. 오빠한테서 지난번 소식이 왔는데 집 배운 생활이 더없이 보람있다는군요. 모두가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오빠도 영원히 비뚤어진 인생을 살다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잘못 얻으신 거예요. 대궐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오빠하고 나하고 한없이 울면서 살았어요. 이젠 지나간 어린 시절이지만 가끔 생각하면 지금도 혼자서 눈물 지어요. 언니, 이번 겨울엔 세상 없어도 언니를 만나러 꼭 갈 거예요. 옥수수 갱년 많이 만들어 가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길에서 구두 수선을 하신다는 형부한테 따뜻한 저고리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언니 건강과 아이들과 형부 건강을 두 손 모아 빌고 또 빕니다. 언니의 동생 영순 올림. 그 영순이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얘기해 볼까? 음, 자, 형부랑 기덕이, 기복이 모두 무사하겠죠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형부랑 기복이 상태를 모른다? 모른다. 물론 모른다. 기덕이, 기복이가 누구야? 기복이요? 기덕이, 기복이 누구야? 혹시? 기덕이, 기덕이는 기복이는 형부가 뭐야? 형부가 그냥 형부가 만난 누구야? 사람, 형부는, 형부 누구? 어, 형부가, 언니의 남편. 아, 언니의 남편을 보고 형부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요 영순이 입장에서 언니, 몽실이가 언니지. 그러니까 형부는 결국 몽실의 남편을 말하는 거지. 그 형부 하는 일, 언니의 남편, 즉 몽실의 남편이 하는 일이 뭐래? 편지 끝부분 나왔지. 뭐 한대? 잠깐만. 그리고 한 길에서 구두수선을 하신다는 형부한테 따뜻한 저고리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아, 뭐를 해? 구두수선. 구두수선. 그래서 너네 왜 길 가다 보면 무슨 구두병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두 닦아주거나 굽 나간 거고 갈아주거나 구두 이렇게 고쳐주는 일 하는 분들 혹시 알아? 본 적 있어? 네, 어? 나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두 수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길거리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두를 주로 이제 어, 고쳐주거나 뭐 이렇게 구두 닦아주거나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아마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구는 아까 기덕이 기복이 누굴 것 같아? 그 구두 닦아주는, 그 형부의 아들, 형부의 아들들 자식들이면 결국 누구? 몽실이의 뭐? 자녀. 아, 형부가 그렇구나. 그 몽실이 남편이니까. 됐어? 그러네. 자, 네, 네. 난남이 병세는 어떤지요? 한번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난남이가 불쌍해요. 그리고 난남이가 뭐 하다는 거야? 아프다. 아프다. 난남이는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나오면 더 나오지. 난남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다음 쪽에 보면 난남이가 어디 보냈대? 그 편지 나온 거 그 결핵? 보면 결핵. 결핵 요양원? 결핵 요양원에 입양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난남이에 관한 사연이 거기 옆에도 나와. 어, 갓난아기 때부터 암죽을 끓여 먹이며 키워준 언니였다. 깡통으로 구부려온 밥을 먹지 않고 먹여준 언니. 그 언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난남이 핏줄이었다. 몽실이는 난남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다독거렸다. 아직도 어린애 같은 난남이었다. 양공주였던 금년이 집에서 부잣집 양녀로 갔던 난남이는 예쁜 얼굴 덕택에 많은 귀여움을 받았다. 그 찾았어? 지금 쌤이 읽는 부분 찾았어? 그 잠깐만요. 요양원 얘기 그 뒤에 좀 더 가면 나오는데 머리도 총명하고 마음씨도 착했기 때문에 난남이는 여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잘생긴 찾았어요. 청년까지 했다. 그러나 난남은 끝까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운명은 아니었다. 병을 앓은 지 10년째 난남이에게 이제 모든 행복은 사라져 버렸다. 얼굴의 아름다움도 착한 마음씨도 그리고 사랑했던 남편도 난남이에게서 멀리 가버렸다. 결국은 이제
그 난남이가 양공주였던 금년이 집에서 부잣집 양녀로 갔던 그 부잣집에 이제 양녀로 간 거야. 양녀. 양녀가 뭐야? 어, 입양한 딸. 입양 당한 거. 입양한 딸이지. 입양을 간 거지. 부잣집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잘 커서 공부도 잘하고 해서 잘 살아서 결혼도 잘하고 해서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었는데 그만 결핵 결핵이 걸리는 바람에 어 그 요즘은 이제 결핵이 그 약만 잘 먹으면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데 한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결핵 환자들이 크게 이제 그 폐결핵 해갖고 심각하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 이게 또 이제 뭐 전염성을 또 좀 갖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요양원에 그 입양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 안 받아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일이 별로 없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우표 비슷하게 네, 붙였던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혹시 네. 알아?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크리스마스 실이어서 요거를 네, 이렇게 그 카드에다가 우표 옆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야. 우표는 알아? 네. 그, 요게 우표여가지고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붙여서. 그 가격 그 편지 그 값에 따라서 이게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우표를 붙여야 그 값을 지불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우표 붙어 있는 거를 집배원이 수집해 갖고 보내는데 이 우표 옆에다가 평소에는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이 실을 하나를 더 이제 붙여가지고 이것도 우표네. 요 크리스마스 실을 이렇게 하나를 더 붙이는데 요 크리스마스 실이 생겨난 유래가 바로 이 폐결핵, 결핵? 결핵에 걸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씨를 팔아가지고 모아진 돈으로 그 결핵 환자들을 돕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했었어.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CD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겨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프다 보니까 이혼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요양원에 입양했던 어떤 그런 난남의 어떤 그런 처지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책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 제일 끝부분 보면 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 네, 남편은 구두수선장이라고 그러지, 장이. 아,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선장이? 신체적으로 남편이 꼽추가 뭐예요? 꼽추가 이렇게 등이 어 잠깐만 아, 살짝 구운 건가, 등이? 이런 식으로 등이 굽어서 그 혹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아, 그 노틀담의 꼽추 뭐 이런 식으로 그 드라마도 있는 그 영어 연극 유명한 연극도 있는데 요렇게 등에 혹처럼 볼록? 등에 혹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꼽추인데 요즘은 이제 꼽추라고 그러면 안 되고 무슨 장애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장님이다 봉사다 뭐 이렇게 불렀잖아. 요즘엔 그렇게 안 부르고 이제 시각장애인 벙어리다 귀머거리다 요거를 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이렇게 부르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꼽추도 원래는 다른 말로 불러야 되는데 쌤이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 그 뭐라고 불렀나? 잠깐만 찾아볼게. 어, 장애인.
그냥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지체장애인. 그냥 몸이 음, 편하지 않는 안진뱅이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합해서 그냥 절름발이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체장애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몽실이가 그 난나미를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게 감동적인 이유가 뭐였어? 이제 오랫동안 헤어졌던 음, 그런 이제 자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살짝 음. 이상가족을 상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감동적이었고.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볼 것들은 뭐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그 결말을 되게 아쉬워해. 왜 이렇게 결말을 냈을까? 좀 다른 결말이길 바랐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결말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인데 몽실이가 사실은 되게 그 착하고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면 보통 옛날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신데렐라가 착하고 열심히 살면 왕자님 만나고 행복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는 그 해피엔딩. 그리고 뭐 착한 사람은 나중에 복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스토리를 기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뭐 불행한 건 아니지만 몽실이 같은 경우 보니까 자기가 애써 키운 난남이는 이렇게 폐결 결핵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가 있고 어 몽실이 역시 누구랑 결혼한 거야? 구두선장이 꼽추인 남편과 결혼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것들이 그 결말이 조금 뭐야 그 성에 차지 않는다고 그러나 왜 몽실이는 끝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좀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 이야기로 끈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결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는? 그래도 책 쓰는 사람 마음인데 어, 그냥 음. 책 독자 시점에서는 그냥 봐야 되지 않나. 그냥 봐야 된다. 그래도 이제 독자 마음에서 어떤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승훈이는 뭐 이렇게 결말을 맺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결말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결말이 좀 다른 걸로 갔으면 오히려 더 이 작품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견해도 가질 수 같은데 승훈이는 저는 딱히 그렇게 또 음. 이렇게 스토리를 그렇게 또 좋은 방향으로만 끌어가야 되는지 잘 끌어가야 돼.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이대로도 좋다. 네. 그럼 왜 작가는 이렇게 이 스토리를 맺었을까? 음, 우리 그 6.25 어. 전쟁의 비참함을 알으라고? 음, 그렇지. 이 작가가 사실은 이렇게 그 전에 어린이 문학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꿈, 환상 이런 것만 보여줘야 된다. 굳이 현실에 비루한 현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굳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 없다. 왜? 어리들은 그 한참 이렇게 뭐야 꿈꿔야 될 시기,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권영생 선생님은 어린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체다, 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린이들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쓴 거거든, 사실 이 책은. 네. 어, 그러면 수근이가 보기에는 어때? 어린이란 존재들에게 아름답고 좋고 예쁜 것들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주장과 어린이들에게 역시 있는 현실 그대로를 어린이들에게도 역시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들 속에서 승훈이는 어떤 견해가 더 옳다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응, 조금 세상에 어
그래도 좀 순수하게 좀 뭘 알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 응,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냥 순수한 거를 앓다가 그냥 응, 사회에 나가서 바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딱 응, 적당히 딱 섞어가지고, 응. 조금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실태 그런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좋은 걸 보여줘야 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래, 그래.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 권정 선생님은 그런 사실주의, 우리가 보통 리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발 딛고 사는 그런 현실들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결말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몽실이가 학교도 못 나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어? 절름발이 지체장애인인 몽실이가 사실은 뭐 갑자기 무슨 그 뭐 사모 뭐 부잣집 사모이 된다던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지. 음,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거지. 사실은 보면 이렇게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만나잖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잖아. 그러니까 몽실 입장에서는 어쩌면 요 꼽주인 구두선 장이 남편을 만나는 게 오히려 현실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그들의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설득력 있고 오히려 만약에 이 이야기 결말이 뭐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결말이면 독자들에게 어떤 그런 평안한 마음, 안심한 어떤 그런 마음은 줄 수 있지만 현실과는 좀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또 승훈이가 관심 있게 봤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이 이제 분단 문학이고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특별히 이 작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분단 문학이고 전쟁 문학이고 특별히 근데 이 작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 전에도 사실은 분단 문학, 전쟁 문학이 있었는데 그 전 작품과 이 작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 전 작품들은 전쟁을 다루는 방식이 이거야. 뭐? 안공? 반공이 뭐야? 반공사상, 안, 반공.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쁘다. 공산주의가 끔찍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공하고 반공을 넘어서서 우리가 멸공, 멸공 들어봤어? 멸공이란 말 들어봤어? 공산주의를 없애자? 공산주의를 없애버려야 된다. 멸망시켜야 된다. 없애버린다. 이런 반공사상, 멸공사상에 기반을 둔 그런 작품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공의식, 멸공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작품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요 몽실원이라는 작품은 보면 반공이나 멸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몽실원이라는 책이 처음에는 어떤 잡지에 연재가 됐었다는 거야. 근데 요 책이 잡지에 연재되는 게 중단당했다, 중단. 지금 우리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승훈이 말하는 때만 해도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었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 또는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시대. 그거 봤어? 그 승훈이 그 영화 무슨 영화지? 요즘에 한참 뜨는 영화? 서울의 뭐. 서울에 보면 봤다 그랬지, 승훈이가. 네. 그 지루했다고 그랬나? 살짝, 그때 우리 그때 그 얘기 잠깐 했었지. 아, 근데 그 서울에 보면 어쨌든 그 당시 어떤 그 부분에서는
그 이른바 군부 독재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신문이라던가 이런 잡지 뭐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검열당한 거예요. 그 정부에서 보고서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냥 발행을 못하게 한다던가 출판을 못하게 한다던가 뭐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몽실원이라는 작품들도 문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대목이 몽실원이라는 작품에서 문제됐었을까? 승우가 보기에. 음, 음, 거기, 어, 그 인민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음. 살짝 반대를 하는 그런 성향을 띠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 이 책에 보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145쪽 보겠습니다. 수임책으로는 145쪽인데 승유책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네. 또 한번 또 찾아볼게. 12단원 찾아간 개암나무꼴이라는 부분. 찾아간 개암나무꼴 12단원. 12단원이요. 음. 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음. 전쟁은 바로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다. 그래서 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인민군이 쳐 내려오니까 국민이 쳐 올라가고 내려왔다가는 다시 쫓겨가고 그러고는 어찌 되는 걸까? 인민군이 쫓겨가는 걸 보니 국군이 이겼나 봐.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곧 돌아오시겠구나? 몇차로 기세 좋게 휘날리다 인민기가 자취를 감추고 다시 태극기가 꽂혔다. 피난 같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지고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반가웠다.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그동안 헤어져 있던 사이에 가지가지 얘기를 주고받았다. 서로가 소식을 몰라 애태웠고 서로가 죽은 것만 같았었다. 그런데도 살아 있었던 것이다. 탱크가 밀어닥치고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지뢰가 묻히고 그리고 식량이 없어 굶고 병이 들고 그래도 모두가 살아서 만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 꼭 나쁜 꿈만 같은 전쟁을 빨리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자꾸 불행을 만들었다. 남준의 아버지 박씨 아저씨가 지서에 끌려갔다. 하루아침에 딴 세상이 된 마을에 더 큰 슬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회나무집 김씨 아저씨도 삿갓집 윤씨 아저씨도 끌려갔다. 며칠 뒤 아이들은 모두 이상한 흉내를 내고 있었다. 땅, 콩 하고는 목을 쑥 비면서 혀를 내밀고 죽는 시련을 했다. 잡혀간 어른들이 모두 그렇게 총을 맞아 죽었던 것이다. 까치바이걸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도 이번에 기어코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온 것은 가만히 떼기에 둘둘 말려온 할아버지의 시체였다. 자, 덕달, 거기까지. 자, 승훈이가 지금 읽은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될까? 음, 우리 국군이 음. 죽였다는 거를 음. 알려서? 그렇지. 국군이 들어와서, 물론 이제 국군 입장에서야, 북한군에 협력한 사람들을 잡아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벌을 준 거지만, 뭐, 쉽게 말하면, 빨갱이를 잡아가지고, 빨갱이를 사살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정당화한 거지만, 몽실 입장에서는 누구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살인자.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 남준의 아, 아버지, 박씨 아저씨, 무슨, 까치 발고 앵두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야? 그냥 동네 사람들이잖아.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공산당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군이나 소련군은 나쁘고 누구는 우리 국군은 국군이나 좋고. 미군은 착하고 좋고 그러니까 북한군 공산군을 멸공해야 되는 반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책에서는 보면 북한군 인민군도 때로는 뭐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착한 인민군이 나오기도 하지. 그런 부분 봤어? 인민군이 몽실이 도와준 거?
기억나? 몽실이가 태극기 이렇게 잘못 알고 태극기 꽂으려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인민군 그 꽂아야 된다고 해주고 막 그랬던 거. 그 장면 기억 안 나?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민군들 중에도 그렇게 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착한 사람. 물론 이제 인민군에 의해서 이제 괴롭힘 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여전히 여기 보여준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뭐 국군도 역시 좋은 사람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인민군이건 국군이건 좋은 사람도 보여주지만 나쁜 사람도 보여주는데 인민과 국군의 좋은 거 나쁜 걸 다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부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왜? 우리 군이나 미군은 착하고 좋은 거, 우리 편이니까. 반면에 인민군, 소련군은 나쁜 것. 그들은 착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악마화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반공과 멸공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요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더라는 얘기지. 왜 권정생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썼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승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관점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면 응? 되니까요. 뭐라고? 다른 관점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응.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 이를 그 쓴 의도가 뭐야? 권전 선생님은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야?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자, 이거는, 어, 아, 이제 살짝, 이제 자꾸 우리가 잘한 것처럼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음, 왜 안 좋은데? 우리도 잘못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지금 생각한 대로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권정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실은 남한이 되었건 북한이 되었건 간에 관계없이 남한은 착하고 북한은 나쁘고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남한도 분명히 미군도 분명히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소련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 반면에 우리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미화시키는 것. 우리를 더 좋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권현 선생님은 반공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권현 선생님은 반공이 아니라 반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반전 사상이 뭐야? 음, 전, 전쟁, 아, 전쟁을 뭐 전쟁에 하는? 반대하는 사상. 반대하는 그런 사상. 그래서 이 몽실연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잔인하게 만드는지, 그 전쟁이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빠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흉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민군이기 때문에 국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 그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그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확실히 나타난 게 쌤 책으로는 124쪽인데 124도. 어, 그 10단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네. 챕터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인민군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인민군은 왜 사람을 죽여요? 뭐 언제 죽인 걸 봤니? 뭐 이러면서 그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인민군도 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착한 거예요? 왜 인민군은 국군을 죽이고 국군은 인민군을 죽이는 거예요?
인민군 여자가 누운 채 말했다. 몽실아 정말은 다 나쁘고 다 착하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어,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때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요 얘기. 그러니까는 남북이 그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면 그냥 그 전에 그냥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한민족 한빛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뭐 자본주의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그러면 서로 총불을 겨누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심성을 빼앗는 어떤 그런 전쟁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전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반전 사상,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가, 사람들을 이렇게 비인화시키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평화가 더 중요하고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전쟁은 불가피하다. 전쟁은 필요로 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지금도 현재 이 지구상에 커다랗게 두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어디하고 어디?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일단 올해 벌써 하마스, 3년째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마스, 어?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 그건 뭐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기나 하니까 전쟁이라 할 만한데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그 뭐 보복성 공격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 사람들 사실 전쟁이 나쁘다. 전쟁이 문제다는 거를 뻔히 알 텐데 그들은 왜 전쟁을 하는 거야? 음, 전쟁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전쟁을 갖고 이득을 보려고.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뭐니 먼저 전쟁을 걸었으니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만 없는 거 아니냐.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으니 러시아가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러시아는 또 러시아 나름의 자기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 우크라이나가 EU랑 붙어 먹으면 러시아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국방이 위협당하고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되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변명, 그런 논리를 갖고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얘기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팔레스타인이 먼저 이스라엘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공격당했으니 다시는 그러한 공격을 못하도록 자신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그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지금 그 위험하다고 얘기되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알아? 전쟁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조바심 나는 지역이 그 다음으로.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어, 있어. 아주 가까이 있어, 승훈아. 우리나라랑 북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남과 북이 계속 험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심지어는 어젠가 그제 지난 며칠 사이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제 그제는 미사일 아니었구나. 쏘지 않았나? 어, 북한이 뭐 서해안을 상대로 미사일 쏘고, 포를 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뭐해? 또 포를 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남북의 지도자들이 험한 말을 전쟁 불사의 어떤 그런 발언을 좀 내뱉고 있고 그래서 뭐 설마 전쟁이 일어나랴라고 이제 지난 우리가 53년 이래 거의 70년 이상을 휴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70년 상황에도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까지 가진 않았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싶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또 상당히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 그래갖고 중국과 대만 사이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우려들, 걱정들 이런 식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전쟁 불가피론을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거야. 어. 수근이는 뭐 어땠다고 생각해? 뭘요? 전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전쟁 자체는 피해야 된다. 전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이 더 강한지. 승훈이는 어떤 입장이야? 아, 저는 전쟁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쟁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전쟁 불사론자들, 전쟁 불가피론자들의 주장은 전쟁 피하려고 그 겁쟁이나 하는 일이다. 겁쟁이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 또는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오히려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전쟁을 해야 오히려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또는 어쨌든 북한의 저런 우리 침략 세력들을 머리 위에 두고 있으면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다. 차라리 그 원인을 싹 전쟁을 통해서 제거해 버려야 오히려 항구적인 영원한 평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모순된 논리를 제공하기도 하거든.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수근이? 음, 자, 그 논리에 대해서는 수근이가 한번 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쉽지 않은 사실은 문제인 거지. 사실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때로는 승훈이는 원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그 전쟁에 휘말렸을 경우에 그 국민으로서의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의 문제들. 그건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안 생긴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만 도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또 나는 또 그 다음은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밀양댁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양댁은 처음에 김주사, 아니, 정씨와 살다가 김주사에게 갔지. 밀양댁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거고, 밀양댁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음. 근데 왜 간 거야? 왜냐면은, 음, 어쨌든, 원래 살아있는데 남편이 잘 살아있는데, 음, 왜 굳이 또 그런데, 이상한 새 남편을 찾아서 떠나는지 음. 궁금한 거죠.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왜 네. 그런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남편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음?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돈 많은 돈을 사람에게 찾아간 거다? 문드렸으니까. 음. 네. 자, 선생님이 그러면 누구야? 밀양댁 입장에서 왜 갈 수밖에 없었나를 변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수근이 한번 들어보고서 또 반박을 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밀양댁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 정 씨하고.
그리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어. 그리고 밀양댁 입장에서 그 전에 그 몽실의 동생이지 그 아이를 잃었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아픈데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있다가는 몽실이도 죽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돈 구하러 간다는 남편은 돌아오지도 않아.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때 마침 김주사로부터 제안이 온 거야. 어? 그 몽실까지 데리고 오면 자기가 잘 돌봐주겠다. 그러면 그 미당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대로 앉아 죽을 거냐, 아니면 내가 자식을 살릴 거냐, 라는 부분에서 살기 위한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는 게 미당댁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 음, 밀양댁이 그래도, 음, 아무리 그래도, 일단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배신을 하는 거는 일단 음, 잘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간다는 건 어쨌든 가가지고 밥은 얻어 먹었지만 그런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지가 저는 조금 의문인데, 어쨌든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잘 대해줬지만, 결국 음. 마지막에는 이제 밥도 잘 먹지 못하게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밥도 잘 못 먹게 하고 또 중간에 또 심부름 시키고 일만 많이 시키는 그런 삶을 가졌는데 그게 과연 이제 밥을 얻으러 온 거랑 상관이 있는지 그렇게 조금 좋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그렇지. 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박한다면, 미랑떼 입장에서는 그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그 몽실이를 힘들게 할 거다라는 거였다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김주사가 몽실이도 자기 딸처럼 잘 대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선택의 고려사항이 아닐 거다라고 반박할 것 같은데. 선택 선택한 게 그니까 그거를 음. 몰랐다는 거니까 음, 저는 몰랐던 거라도 전에 어쨌든 살짝 갔다가 이제 또 이제 김조사랑 조금 살아봤으면 이제 어떻게 대해줄지 조금이라도 아는 건데, 음,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잘 대해줄게요. 하는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한 거라고 저는 보니까 이제 음,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고 갔어야 되고, 또 이제 원래 살던 곳에서는 그 단, 몽실이의 단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음, 몽실이의 단짝을 두고 갑자기 몽실이한테 가자고 한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토의가 가능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몽실 같은 경우는 그 난남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국어를 통해서 어쨌든 난남이를 키우는 걸 봤을 때 미랑땡 역시 그 김주사에게 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몽실이를 충분히 뭐야 키울 수 있지 않았겠냐. 또 그때 당시에 미랑땡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가 다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걸 놓고 봤을 때 밀양댁의 어떤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 다음 주에는 세상 밖으로 날아간 수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네. 날아가는 수학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또 방학 잘 지내고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음.